안녕하세요. 교수님과 함께하는 팟캐스트 토크쇼 교수님과 별별수다 MC 수연입니다. 별수다의 세 번째 수다, 식품영양학과 교수님과 함께하는 유행음식 이야기인데요. 함께해 주실 게스트, 한림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이혜지 교수님, 그리고 변원주님, 조현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교수님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식품영양학과 이혜지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전공 2호학번 변원주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전공 21학번 조현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오늘 흥미롭고 맛있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싶어서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요. 그 전에 교수님께 먼저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근육 건강과 대사 질환, 기능성 식품 관련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계기로 식품 영양학을 공부하게 되셨는지, 또 현재는 어떤 주제들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우선 사람의 몸이 되게 신기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 생활 패턴에 따라서 어떠한 환경일 때 좀 더 살이 잘 찌고 또 어떠한 식이 패턴을 먹었을 때 운동의 효과가 좋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다가왔고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이러한 생리학적인 시스템을 이해해 나가는 것에 흥미를 느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는 비만이나 당뇨 같은 이런 대사 질환에서 기능성 소재 아니면 식이 패턴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이런 기전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라탕이나 두쫑쿠 이런 것처럼 자극적인 음식들이 계속 인기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자극적인 맛 성분 자체가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그 만족감을 빠르게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매운맛 같은 경우는 왜 우리도 스트레스 받거나 그럴 때 매운 음식이 땡긴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런 매운 음식을 먹을 때 스트레스도 살짝 있기는 하지만 그걸 이제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물질들도 우리 몸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자극적인 음식들을 통해서 좀 더 빠르게 만족감을 느끼고 싶어서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칼로리가 높고 당도도 높은 음식들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고 또 자주 먹었을 때 무엇을 주의하면서 먹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순당이 많은 음식들은 가끔 먹으면 괜찮아요. 괜찮은데 자주 먹다 보면 혈당 조절이 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데 그 인슐린이 어느 정도 분비가 되다가 우리 몸의 혈당이 정상 수준이 되면 다시 줄어들어요. 줄어드는데 우리가 과하게 당을 막 많이 먹었어. 이렇게 됐을 때 인슐린이 그럼 이 포도당을 없애기 위해서 많이 생성이 돼요. 그러면 필요한 양보다 더 체내의 포도당 농도를 줄여버리는 거예요. 또 순간적으로 단 게 막 땡기는 거예요. 심리적인 부분에서도 좀 피로도를 많이 느끼게 되고 에너지 대사도 좀 떨어지고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맛뿐만 아니라 단백질 챙기기, 저당, 저속노화 같은 건강 키워드가 같이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이런 흐름은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단백질 챙기기 이런 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요즘 굉장히 많이 유행하고 있는 저당 같은 경우는 당이 적게 들어있기는 한데 그 대신에 그 단맛을 내기 위해서 합성 감미료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합성 감미료도 종류가 굉장히 많고요. 물론 지금 시판되고 있는 제품들에 함유된 이러한 합성 감미료들은 우리가 먹어도 되는 그러한 성분이긴 하지만 사실 아직까지 연구 자체가 많이 진행되지는 않아서 조금은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도 해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지금 우리가 섭취하고 있는 양 정도는 괜찮다라고 얘기하고는 있지만 아직 연구가 많이 진행된 부분이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합성 감미료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어서 조금은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혈당 관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되게 많아진 것 같은데 이런 게
웬만하면 좀 어르신 분들이나 저희 부모님 세대만 신경 써야 된다고 많이들 인식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학생들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혈당이라는 것은 우리 혈중에 있는 포도당의 양을 의미를 하는데요.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혈중에 이제 포도당 농도가 증가를 하게 되고 우리 몸은 일정량의 포도당을 혈중에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인슐린이 분비가 되어서 혈중에 있는 포도당을 다 조직으로 집어넣어요. 그래서 일정한 혈당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 몸은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이 지나친 음식을 먹었어. 이랬을 때는 우리 몸에서 그 인슐린을 분비하는 곳이 췌장의 베타 세포예요. 그래서 췌장에서 열심히 또 인슐린을 만들겠죠. 그래서 만들어서 당이 너무 높으니까 인슐린을 많이 만들어. 그렇게 돼서 인슐린이 피크를 찍고 인슐린은 포도당을 세포로 막 보내요. 혈중의 농도를 낮춘다고 했죠. 그래서 낮추면서 인슐린이 너무 과하게 나가다 보니까 혈중에 있는 포도당이 또 지나치게 떨어지면서 저혈당이 와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내 몸은 극과 극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혈당이. 그러다 보면 그로 인한 다양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 변동폭이 작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교수님께 드리는 개인 질문이기도 한데요. 방금 말한 고열량 음식이나 혈당 관리 이런 거 상관없이 그저 진짜 교수님이 정말 좋아하는 최애 음식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뭘 하나에 꽂힌 적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치맥을 그 최애로 꽂자면 지금 딱 떠오르는 게 이제 더워지기도 하고 양질의 단백질이기도 하고 지방도 있기는 하지만 네, 치킨을 좋아합니다. 저도 진짜 최애 음식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떡볶이거든요. 떡볶이를 주기적으로 약간 수혈해준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원주님과 현태님의 최애 음식은 무엇인가요? 저도 진짜 소울푸드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떡볶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프랜차이즈별로 딱 좋아하는 메뉴가 정해져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은 먹는 것 같아요. 사실 줄인다고 줄여서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인 건데 친구들한테 말하면은 너 어제도 엽떡 먹었다고 하지 않았어? 저번 주에도 엽떡 먹었다고 하지 않았어? 약간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좀 밸런스를 좀 맞추기 위해서 전 치킨으로 하겠습니다. 진짜 꽂힌 날에는 4일 연속으로 먹은 적도 있었고요. 네, 그 정도로 되게 치킨에 진심인 사람입니다, 저는. 그러면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한 끼는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요? 이상적인 한 끼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이 적절한 사실 적절한 이게 가장 어렵죠. 하루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최대한 균형이 잡혀있는 식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급식 메뉴 짜듯이 실제 음식으로 따지면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까요? 우선 한식으로 얘기를 해보면 보통은 잡곡밥, 도정되지 않은 잡곡밥을 추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양질의 단백질, 식물성 또는 생선, 동물성 이런 것들을 몇 끼 챙길 것을 권장을 하고 그 다음에 채소 반찬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칼슘 섭취가 또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요거트, 그릭 요거트나 유제품들이기 때문에 유제품 섭취 권장을 하고 견과류 이런 것들 아니면 건강한 이제 올리브 오일 같은 것도 추천을 하고요. 혹시 그러면 두 분 이제 교수님 말씀 들었을 때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도 생각이 드셨을까요? 혹시? 당연히 들었죠. 네. 그러면 그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서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을 만한 한 가지를 꼽는다면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편식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선 그런 편식 습관을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 그게 좀 제일 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배달 음식 끊기? 약간 이게 제일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저녁은 좀 건강하게 집에서 집밥을 좀 해먹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교수님은 가장 한 가지만 꼽는다면 무엇을 바로 실천하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한 가지만 꼽는다면 과당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를 조금 줄이는 거. 이게 생각보다 우리가 뭐 드쫑쿠, 뭐 버터떡 이런 당이 많은 디저트를 먹을 때 또 당이 많은 그런 음료와 함께하는 경우도 많고, 뭐 치킨을 먹을 때 콜라 이런 것들 같이 먹는 경우가 많고, 습관적으로 이런 당이 많이 들어있는 탄산 음료를 먹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음료로 먹는 당만 좀 줄여도 훨씬 더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교수님께 식품이란 무엇인가요? 어려운 질문인 것 같긴 한데, 저에게 있어서 식품은 뭐 단순히 먹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몸 상태와 나의 삶의 방향을 좀 바꿀 수 있는 일상적인 환경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도 많이 이런 내가 뭘 먹을지를 선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작은 선택들이 결국에는 나의 건강, 체력, 또 집중력 이런 것과도 연결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나의 건강 상태로까지 나타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 두 분들은 어땠는지 소감 한마디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동안의 식습관에 대해서 좀 반성을 많이 하게 됐고 영양학적인 것도 좀 고려를 해서 식습관을 바꾸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위로를 좀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먹고 싶은 거 이제 못 먹나 싶어서 조금 스트레스가 있기도 했는데 관리를 꾸준히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오히려 약간 많이 위안이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니까 식품, 영양, 그리고 건강에 대해 더 깊고 자세히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 내주신 이혜지 교수님, 그리고 원주님, 현태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교수님과 별별수다였고요. 아쉽게도 이번 화를 마지막으로 별수다는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께도 즐겁고 유익하게 다가왔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더 흥미로운 수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